예, 월요일 시장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고점을 계속 찍고 가면서 S&P 500 3,100 그리고 다우가 28,000을 찍었는데요. 예,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하면 조금 탄력이 둔화됩니다. 어떤 걸 주목하면서 대응할지 오늘은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고 싶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오랜만에 저희 시간에는 뵙습니다. 예. 일단은 미중 협상이 연말까지 어떤 경로로 매듭이 잘 될 것이냐, 혹은 좀 노이즈가 있을 것이냐, 좀 오락가락하면서 그에 따라서 장도 하루 올랐다 하루 밀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커들로 미국 이제 국가위원장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지난 주말에 미국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1년 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이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많이 좀 눌러왔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은 이제 충분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지난 4월에도 이제 커들로 위원장이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당시에 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5월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한때는 이제 1900선까지 이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도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들의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민감도가,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 키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니까요. 합의는 장관들끼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은 커들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뭘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거기 또 매파들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조금 관망적 혹은 조금 제한적으로 사는 상황이고요. 기관 연기금이 좀 샀었는데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지난주 이후에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을 이제 비롯한 이제 기관들은 이제 좀 수급을 좀 순매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최근에 좀 다소 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3% 넘게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고조된 만큼 국내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좀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업종들, 그 반도체를 비롯한 시클리컬 업종과 같은 이런 이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의 주수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2150, 60, 1차적으로 한 22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계신 겁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야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냐 중소형주냐 이걸 여쭤볼 수가 있어서. 네. 예. 저는 일단 연말까지는 현재 이러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우상향을 하는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그 국내 증시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그 국내 증시의 상승과 주요 하락 요인이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휴전까지 가기 위한 좀 마지막 좀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올해 끝나기 전까지 가장 좀 중요한 좀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그 미국의 경제 지표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경제 지표가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흔히 말하는 좀 골디락스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좀 골디락스 상태가 좀 계속되면서 미국 연준의 그 입장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살려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증시는 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큰 거잖아요. 이제 무역 분쟁이 하나 있었고 하나가 이제 통화 정책에 그 작년에 금리를 네 번 올렸으니까. 근데 네. 이제 통화 정책 부분은 상당히 약간 중립적으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그동안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멈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도 그 3번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시사를 하긴 네. 했지만 완전히 없을 것이라고 이제 밝히지는 않았었던 만큼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막 시장의 어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서 부담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해소가 됐고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낮춰놨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이제 무역 분쟁이 매듭이 남아 있고 이제 새로운 관심사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정말 내년에 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갈 텐데요. 자, 이제 시장을 먼저 여쭤본 이유가 그 바탕에서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나 IT나 삼성전자 쪽이 끌고 가는 건가요? 예, 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 시장 하면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이제 그 대표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일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이제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그 반도체 시장 업황의 그 바닥 통과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번 올림픽도 5G의 전초전이 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5G 경쟁이 이제 내년에도 좀 경쟁이 좀 격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 기대감도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재고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낸드에 이어 그 D램 재고 일수까지 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감소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좀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증시를 이끌었었던 그 점이 그동안은 이제 경기가 아닌 반도체 업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IT 테크 펄스 지수가 최근에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좋게 보셨는데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하시느냐? 이렇게는 또 조금 애매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관심권에 들어가긴 하지만 반도체는 반도체와 관련한 그 여러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비메모리라든지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부품 장비 쪽으로 좀 관심을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반도체가 내년에 좀 가장 좋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동안 최근에 좀 반도체 업종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지만 뭐 내년에 들어가는 여러 설비 투자,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고 감소,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5G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그 뭐 파운더리와 같은 그 반도체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좀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기대감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내년에 큰 뭐 대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뭐 반도체 장비와 그다음에 통신 장비까지도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IT 반도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선두에 서 있는 건 맞지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관련주들이 함께 가게 되냐. 거긴 또 좀 퀘스천이 들지 않습니까? 경기주는 좀 못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또 대형주만 가지고 하기에는 장세가 또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 전략 좀 함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금 현재는 단기와 장기를 좀 나눠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그동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증시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을 하면은 호재보다는 당분간은 좀 악재에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그 지난 5월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기 고점에 어느 정도 이르는 현 시점에서는 그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그 지소미아 종료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지소미아 그 종료와 다르게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인데 이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이번 주 좀 단기간에는 이러한 그 대회 이벤트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방어주는 좀 단기적으로도 유효하지만 네. 결국에 내년까지 좀 시계를 넓혀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경기 민감주가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화 완화 정책에다가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 정부들이 재정 정책에 대한 이러한 이제 기대감까지 좀 같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는 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가지고 조선, 건설, 기계와 같은 시클컬 업종들이 좀 매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단기로 나누어서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단기와 장기의 시간 구별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단기라고 하면 한 연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짧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단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길게는 이제 연말 하고 이제 뭐 이번 주 11월 남은 기간일 텐데요. 11월에 주목해야 될 남은 변수는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올해 11월 길게는 내년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커들로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실무진들의 관련된 발언이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도 이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이러한 발언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소미아 종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그 미국의 그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분담금 문제와 함께 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도 어떻게 타결될지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 쉽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변동성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미국 FOMC, 그러니까 10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이제 12월 FOMC가 이제 올해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10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 이제 12월 FOMC에 있을 그 통화정책위원들의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향후 금리와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까지도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로 좀 열어놓으신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요인들도 조심하면 좋겠다.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SK증권 한대훈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